강쌤입니다. 오늘은 초간단 들깨 샐러드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배 있어야 돼요. 배가 오늘은 드레싱의 주 원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 있으시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야채는 집에 있는 거 양상추나 아니면 상추 이용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야채 샐러드에서는 들깨의 맛을 내주는데 이 마요네즈나 올리브유 대신 이 배를 활용해요. 그래서 느끼하지 않고 명절에도 활용하실 수 있고 손님이 오셨을 때 간단하게 다른 드레싱보다 훨씬 더 인기가 좋으실 거예요. 자, 먼저 배를 깨끗이 닦아주신 후에 강판에 갈아주는 그 과정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만들 양은 2인분 정도라서 배즙은 4분의 1개가 적당하고요. 배가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반 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2인분 정도 기준으로 해서 4분의 1개만 써보겠습니다. 자, 야채 샐러드를 만드실 때는 야채도 중요하지만 드레싱을 차갑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저는 그 드레싱이 차가워지는 동안 야채를 준비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드레싱을 지금 먼저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배는 껍질을 까주시는데 햇배가 나오긴 나오지만 약간 물이 좀 덜 나올 것 같아요. 배는 수분이 많아야 맛있기 때문에 수분이 많은 배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저장되어 있던 배는 더 맛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배를 준비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강판에다 갈아주셔야 돼요. 요게 조금 번거롭지만 강판에 해야 맛이 제대로 나기 때문에 강판에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강판이 있다면 강판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갈아주세요. 4분의 1개라도 50ml 정도 이렇게 양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인분 정도 양이니까 인원이 좀 많다면 반 개 정도 아니면 한 개를 다 갈아 놓으시고 진행을 하세요. 주의사항, 믹서기에는 안 됩니다. 얘를 믹서기에 갈아버리시게 되면은 건더기가 없어서 이 드레싱의 농도가 안 나오세요. 얘는 한국식 샐러드라서 올리브유나 이런 접착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즙과 들깨로 이용해서 드레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귀찮지만 강판을 이용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배를 갈아놨고요. 햇배라서 물이 좀 덜 나와서 제가 좀 더 많이 갈아놨어요. 반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분의 1개 정도 양으로 즙이 나오는 배는 50ml에서 100ml 사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양 쓰시고 좀 부족하시다 싶으면 저처럼 양을 조금 더 만들어 놓으세요. 자,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간을 하시기 위해서는 설탕이 들어가야 돼요. 드레싱이니까 단맛이 필요합니다. 꿀 추천드려요. 꿀이나 올리고당도 괜찮더라고요. 자, 설탕은 한 큰술이고요. 자, 진간장 넣으실게요. 진간장. 여기는 색깔 때문에 넣어주는 건데 약간의 향도 그렇고 간장을 많이 넣으시면 드레싱이 너무 검해지기 때문에 진간장은 반 큰술만 넣어주시고요. 반 큰술이니까 집에서 일반 그냥 밥수저로 사용하실 때 하나 조금 안 될 정도 넣어주세요. 식초예요. 저희 집 식초 다 썼네요. 이제 식초 한 큰술. 식초는 아무거나 사용하세요. 사과식초는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저는 일반적으로 양조나 현미식초 집에서 쓰시는 게 가장 맛이 잘 나요. 자, 이렇게 한 큰술 동량이라고 해요. 설탕과 식초가 동량으로 만났을 때 맛이 제일 잘 납니다. 잘 섞어주세요. 들깨 드레싱인데 들깨는 언제 들어가냐면요. 마지막에 넣으셔야 돼요. 들깨를 미리 넣게 되면 들깨 향도 그렇고 맛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싱거우세요. 그래서 간장만 가지고는 약하니까 소금 살짝 한 2번 정도, 한 꼬집 내지 2꼬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수분이 이제 출렁출렁하죠? 이게 이제 좀 뻑뻑하게 드레싱이 나오려면 제일 중요한 들깨가루 준비했습니다. 들깨가루 제가 통에 담아 놓은 건데요. 이거는 거피라고 해서 이 껍질을 벗겨서 볶아 놓은 들깨가루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로 드시거나 이렇게 요리에 이렇게 솔솔솔 뿌려 드실 수 있어요. 오늘 들깨 드레싱이라서 들깨가루 넣어보면서 드레싱을 마무리해 드릴게요. 자, 벌써 다 만드는 건데 이 배즙과 들깨가루가 이렇게 만나는 요리예요. 들깨가루는 2큰술 정도 넣으실 건데 좋아하시는 분은 좀 더 많이 넣으셔도 좋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맛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배즙이라서 먹고 나서 샐러드가 생야채인데도 소화가 잘 됩니다.
들깨 향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큰술 더 넣어서 한 3개 정도 원하시는 양 넣으셔도 돼요. 저는 배가 물이 좀 안 나와서 4분의 1개 쓰려다가 반 개 썼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좀 많아요. 수분이 좀 부족하다 하신 분들은 생수 섞으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들깨 드레싱이 완성됐고요. 흑임자 그 깨를 갖다가 흑임자 깨를 믹서기에 갈아서 이 가루를 파우더로 쓰면 똑같은 흑임자 샐러드가 됩니다. 그래서 마요네즈 안 들어간 초간단 들깨 드레싱 완성했습니다. 완성해서 냉장고에 좀 넣어놨어요. 먹기 직전에 뿌려 드시는 거고 미리 해놓게 되면 좀 차가워진 맛이 없으니까 좀 차가워지라고 넣어놨어요. 자, 야채를 이제 뜯는 걸 보여드릴 건데 야채를 뜯어 주실 때는 겉에만 살짝 흐르는 물에 씻었기 때문에 안쪽까지 세척이 안 됐어요. 안쪽에 씻기 위해서는 양상추를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근데 이제 한국식 샐러드의 특징은 야채가 너무 작게 자르시면 좀 볼륨감이 없기 때문에 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로메인이 있으면 좋은데 저는 이렇게 청상추도 그냥 사용해도 아무 상관없어서 로메인이나 청상추 아니면 그냥 꽃상추 남는 거를 이렇게 활용하세요. 대신 양상추가 좀 섞어 주셔야 야채가 좀 부드럽고요. 양배추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들깨는 좀 맛이 부드럽고 이렇기 때문에 좀 부드러운 이런 야채, 잎상추라고 하죠. 얘네들이 잎야채를 이렇게 이용해서 부드럽게 섞어주세요. 자, 얘는 이렇게만 드실 수도 있겠지만 차가운 물에 담가 놓겠습니다. 오이가 뭐 이렇게 파프리카나 뭐 방울토마토 그런 뭐 어린잎 같은 샐러드에 비해서 별로 뭐 볼 건 없지만 오이가 의외로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드셔보시면 오이가 사실 가장 맛있다 할 정도로 잘 어울리세요. 자, 오이 잘랐으면 파프리카인데 얘는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그렇지만 당근은 좀 별로예요. 부드러운 야채끼리 섞이는 날. 자, 그래서 얘는 약간 너무 작지 않게 오이처럼 동글동글 썰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지그재그 썰으셔서 귀엽게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채를 이렇게 섞으셔서 저는 물에다 담가 놓을 거고요. 물에다 담가 놓으셔서 냉장고에 꼭 넣어 놓으세요. 그래서 드레싱 담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야채가 들깨 샐러드에 우리 만들어줄 야채가 싱싱하게 잘 살아났어요. 제가 물 담가서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차갑게 이렇게 아삭아삭해졌죠? 자, 물기를 빼보겠습니다. 소리가 아삭아삭 소리가 나요. 자, 한번 우리 흐르는 물에 씻어서 물기를 찬물에 넣어놓으면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야채들이. 자, 이 드레싱을 이렇게 배즙하고 들깨하고 잘 섞어 놓으시고 이런 통에다가 잘 넣어 놓으시면 먹기 직전에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먹기 직전에 흔들어 가지고 고루 잘 섞일 수 있도록. 시간이 지나면 이게 더 뻑뻑해져요. 들깨가 수분을 빨아먹으면서 맛있는 드레싱이 됩니다. 한국식 드레싱 이렇게 그냥 드셔도 맛있어요. 자, 그러면 야채가 물이 빠졌으니까 우리 먹기 좋은 그릇에다가 옮겨 보겠습니다. 자, 좀 많으면 덜으시는데 저는 아까 준비한 야채하고 딱 맞을 것 같아요. 드레싱 양이.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요. 자, 오이나 파프리카 정도면 가장 그냥 자연스러운 색깔이 나오니까 당근은 넣지 마시고 방울토마토 넣지 마시고 한국식 샐러드라는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만 담아 봤고요. 드레싱은 먹기 직전에 손님들이 오시기면 그때 물기만 싹 빼놨다가 드실 때쯤에 원하는 만큼 이렇게 뿌리셔가지고 드시면 차갑고 아주 맛있는 드레싱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깨 샐러드 완성했습니다.